반갑습니다. 다문화 인재 양성센터 한국어 토픽 2. 오늘은 쓰기 53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쓰기 3번은 한국어 토픽 2 유형에서 바로 유형 3에 해당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미 쓰기 51번, 52번을 이미 학습하였고 이번 시간에는 53번입니다. 53번은 조금 300자 정도로 적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200자에서 300자 사이에 마무리를 하시면 제일 좋고, 또 더 좋은 것은 한 280자 정도에서 마침표 원점을 마무리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51번과 52번 문제와 달리 이 글을 쓰는 것이 글자가 많아진다라는 것에 많은 부담을 느끼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 특히 상급이나 또 상급 정도 되시는 분이 만약에 쓰기 53번을 한다면은 난 쓰기에 너무 자신이 없어. 그래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53번은 의외로 많은 것을 이 문제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53번의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숙지하시고, 또 이 숙지 방법을 오늘 저와 함께 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꾸준히 연습 문제를 가지고 그대로 그 스킬대로 계속 연습을 해보는 것이 가장 만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을 남기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형 3, 자료 분석해서 글쓰기입니다. 자료를 분석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자료를 준다라는 뜻과 똑같겠죠. 그래서 이 자료가 어떤 내용의 자료인지를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쭉 읽기부터 학습해온 과연 이 자료가 주는 것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래서 이 자료의 키워드는 과연 어떤 것일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음식 같으면 불고기에 대한 것인가? 아니면은 또 피자에 대한 것인가? 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키워드를 가지고 이 키워드의 어떤 현상, 그렇죠. 항상 이런 문제는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이곳에, 우리가 말하는 이 세계에, 지구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물론 뭐 나무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또 지금은 건물도 있고 비행기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지만 그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습니까?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 지구 위에서 어떤 것을 할 때 반드시 어떤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항상 주목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사회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회 현상의 모든 것은 사람이 있어야지 어떤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그걸 중점을 두시고,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 나도 이 세계에서 하나의 사람인데 나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이것이 커지면 또 집단이 될 수도 있고, 또 집단이 커지면 국가 단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런 53번 같은 문제, 51번과 5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글을 쓰는 사람이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가 또 경험이 아니더라도 어떤 자료를 보고 현재의 사회 현상이 어떤 현상을 많이 일어나는가, 그래서 이것을 알려주고 싶다. 어떻게 표를 이용해서, 그림을 이용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특히 53번 문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3번은
잘 보시고 키워드 살펴보시고 또 나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나와 있는지를 용어를 중심으로 문장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면 충분히 300자까지 가능한 것이 바로 53번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53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토픽 2의 역시 60회 문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53번의 문제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칠 때 항상 잘 하시는 것이지만 시험지와 답지는 따로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지를 잘 활용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잘 활용이라는 것은 내가 답지에 쓸 때 충분히 이걸 보고 쓸 수 있도록 여기에다가 글을 많이 쓰시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문제입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53번 문제. 53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다음을 참고하여 인주시의 어떤 시의 이름이 인주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 같으면 부산시 또는 부산광역시가 되겠습니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글을 200자에서 300자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글의 제목을 쓰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의 제목이 뭡니까? 바로 다음을 참고하여 여기에서부터 200자에서 쓰시오. 또 그 다음에 쓰지 마시오. 이 부분을 그대로 옮겨서 원고지에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 감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무엇을 써야 되는가라는 것은 바로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걸 지우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바로 이 주제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바로 이 키워드가 바로 세 가지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인주시라는 어떤 장소, 그 다음에 자전거라는 어떤 대상, 또 그 다음에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항상 사람이 움직이는 이 모든 것이 사람에 의한 현상이 주를 이룬다고 해도 과언이라는 것은 아시지 않습니까? 말이 넘친다라는 거. 그래서 이걸 과언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장소, 이 공간적인 것은 바로 이 인주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자전거는 자전거인데 바로 자전거 이용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키워드는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지만 다시 또 줄이게 되면 인주시 하나, 인주시의 이용자들 중에서 뭐 대중교통 이용자, 지하철 이용자가 아니라 바로 자전거 이용자라는 거. 그래서 키워드를 바로 하나, 둘로 또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또 하나로 줄인다면 바로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와 또 이 변화라는 겁니다. 이용자가 이용자인데 이 이용자들의 어떤 것을 하는가? 바로 이용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까지만 이 키워드는 넣어도 무방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53번 전체 쓰지 마시오까지 쓰면은 절대 감점의 대상이 되니까 이걸 주의하시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출발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보고 만약에 저 같으면 바로 여기에다가 인주시가 주요 키워드, 주제 문장이니까 여기에 별표를 해놓고 아니면은 별표 1이라고 표시를 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여기에서 인주시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용자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보통 그래프가 이렇게 다 제시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래프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화살표나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막대 모양 또는 원 모양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연습하시면서 이렇게 통계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 세 가지로 대부분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가 과연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키워드를 이제 여기에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큰 주제 별표 1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주제 별표 1은 바로 자전거 이용자 수. 그 다음에 이 큰 것을 별표 2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별표 1, 그 다음에 별표 2 이렇게 여러분들이 잘 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건 순전히 저의 이런 방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연습해온 방법대로 하시는 것도 무방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글을 쓰는 방법은 한국인도 수천, 굉장히 많은 글들이 자기 나름의 방법으로 글을 쓰기 때문에 이 방법이 꼭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해오신 방법도 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여러 개 나누다 보면 내가 이때까지 이런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봤는데 이 방법도 괜찮구나. 그러면 내가 했던 방법과 또 이 방법을 같이 해서 가장 좋은 것이 이 방법이구나 라는 것을 해서 나만의 방법으로 통일성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되고 처음 이 한국어 토픽2를 또 접근하셔서 시험을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 그 부분에 해당되시는 분은 상급도 있을 수가 있고 또 원래부터 한국어를 잘하시는 분은 또 5급, 6급 해당이 되겠지만 이제 이러한 방법으로 해 보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키워드를 찾고 자, 키워드 2는 바로 변화 이유입니다. 여기에 큰 주제 키워드가 바로 이용자 변화이기 때문에 왜 변화가 되었을까라는 그 이유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화 이유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용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큰 주제에 관한 것을 먼저 쓰시고 그 다음에 차례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하나 쓰시고 나가시면 글을 쓰면은 충분히 300자까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볼 때 한번 보겠습니다. 글을 쓰시게 되면 제가 원고지 때 말씀드리겠지만 인주시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뭡니까? 이것은 이미 어떤 사람이 또는 어떤 몇 명의 사람이 또 어떤 연구소에서 이 조사가 이미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료,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 나온 것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조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다 나온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항상 이런 자료를 제시하는 것은 바로 53번은 과거형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조사, 전부 다 이건 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용자 수가 몇 명인지 또 몇 년도에 따라서 어떻게 자전거 이용자가 증가했는지 아니면 감소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이용자 수, 자, 그래서 글을 쓰실 때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앞에 시작하실 때는 이용자 변화
조사를 해야 되니까 조사를 이미 과거에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조사 결과라는 것을 바로 여기에 여러분들이 키워드 문장을 시험지에 활용을 하셔서 여기에 써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의 표시로 이렇게 해놓고 이걸 해놓고 난 다음에 바로 이 답지 원고지에 바로 쓰셔야 됩니다. 나는 여기에 대한 것을 집중해서 먼저 시험지에 이 글을 200자에서 300자를 다 써놓고 글을 잘 쓰기 위해서 답지에 옮겨 적어야지. 그건 절대 시간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은 시간이 없어서 나는 다 알고 있고 시험지에는 글이 정답이 30점 맞을 정답이 다 있지만 이걸 글로 써서 옮기는 시간 때문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간혹 발생하기도 하니까 어쨌든 이 키워드 중심을 나만의 표시로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 이 부분은 바로 이 글로서 적어 놓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생각을 하셔서 바로 답지에 이 키워드 글을 추가를 한 것을 가지고 바로 답지에 바로 써내려 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는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라고 하셔도 됩니다. 대한이라는 것이 들어가면은 아무래도 점수가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자전거 이용자 변화이다 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점수가 10점에서 20점 또 사이 30점까지 나누어져 있으니까 여기에 없는 추가에 관한 한국어가 들어간다면은 아무래도 점수를 높이는 데 좋을 것 같으니까 여기에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메모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메모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조사 결과이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별표 1입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 이렇게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자전거 이용자 수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면 굉장히 고급 문장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살펴보면 자, 그 다음에 이 살펴보면이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에 보시게 되면 별표 1, 별표 2, 별표 3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첫째, 둘째, 셋째로 표시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주시의 자전거, 죄송합니다. 계속 자동차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여기에 그 조사 결과는 이렇게 한 번 더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쓰셔도 되고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 바로 보시게 되면 첫째 해서 첫째 다음에는 쉼표를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첫째, 그 다음에 자전거 이용자 수는 해서 과거니까 은을 쓰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가 받침이 없기 때문에 첫째, 자전거 이용자 수는 여기에 바로 인주시를 넣으셔도 됩니다. 네, 인주시. 자, 조사 결과이다 라고 하고 바로 첫째 바로 들어가셔도 되고 또 이 조사 결과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또 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는 첫째 자전거 이용자 수는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친절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별표 1번 자전거 이용자 수에 바로 2007년과 2012년
그 다음 2017년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2007년에는 바로 위에 4만이 나와 있기 때문에 4만 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4만 명 해서 또 쉼표 하셔도 되고 4만 명이고라고 하셔도 됩니다. 네. 또 그리고 4만이고라고 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4만 명이라고 한다고 하면 이 명자를 붙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점수가 1점이라도 더 올라가는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이 하시면 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나 이건 이제 점수가 조금 높은 점수를 얻지는 못하지만 상급이나 사급을 처음 시험을 응시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여기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고, 다만 이 문미의 이런 그 이고라든지 아니면은 심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20점 넘게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첫째, 자전거 이용자 수는 또는 첫째, 인주시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그 다음에 심표나 이고, 또 그리고 10,000명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 다음 2012년 9만, 바로 9만 바로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9만이고 또는 심표 또는 9만 명 심표이고 모두 가능합니다. 또 그리고 2017년 이게 여기에는 심표 그대로 이어져 가도 되지만 세 개가 있을 때는 제일 마지막에는 항상 앞에 그리고라고 이 접속 부사를 붙여주면 훨씬 더 글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보기가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2017년에는 바로 21만이었다. 과거였으니까 맨 마지막에 과거 표시를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였다라고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나 였다라고 하면 글이 처음부터 끝까지 였다로 끝내고 이었다라고 하시면은 바로 이었다라고 글을 마무리하시는 게 통일성, 이것도 점수를 조금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하였습니다라고 처음부터 했다면 300자의 마무리까지 하였습니다. 씁니다 채를 안 쓰니까 하였다. 또 아니면 했다라고 쓰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 했다가 나오면 전부 다 했다라고 통일성, 이것도 점수를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017년, 자, 그 다음에 변화 이유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었다 마무리하고 둘째, 변화 이유는 또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또 변화 이유를 살펴보면 바로 자전거 도로 개발과 자전거 빌리는 곳 확대가 이유이다라고 하셔도 되고, 이유이다, 그 다음에 확대이다라고 마무리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앞에 변화 이유를 둘째 변화 이유는 자전거 도로 개발과 자전거 빌리는 곳의 확대이다. 여기에 나와 있는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다만 고급에 해당하시는 분은 조금 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안이라든지 또 조사 결과이다, 또 이었다, 살펴보면 이런 것을 넣으시면 점수를 훨씬 더 높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둘째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이용 목적은 바로 어떻습니까? 운동 및 바로 산책이고, 그 다음에 출퇴근 기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에 그대로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운동 및 산책은 2007년보다 여기에는 높았으니까 보다라는 이
용어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2007년보다 2017년이 4배나 어떻습니까? 증가하였다, 높아졌다라는 용어를 쓰시면 된다라는 것이죠. 높아졌으니까. 그 다음에 출퇴근은 바로 출퇴근은 2007년에서 2007년보다 2017년이 14배나 증가하였다라고 하시면 되고, 이 앞에가 높아졌다라고 하면 그 다음은 증가하였다라고 하면 말이 어울리니까 좋은 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니까 그리고 기타는 2007년보다 2017년이 3배나 높아졌다라고 하시면 되고, 또 증가하였다 하고, 앞에 높아졌다, 증가하였다가 나오면 2017년보다 세 번째는 2007년보다 2017년이 3배이었다라고 마무리하셔도 됩니다. 그래 골고루 쓴다라는 거. 그러면 이 53번은 끝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충분히 200자에서 300자 사이까지 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원고지 쓰는 법은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원고지 쓸 때 띄어쓰기, 그 다음 부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이걸 잘 지키셔서 이 메모해 놓은 글과 또 비교를 하셔서 바로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정답 및 해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건 모범 정답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고 바로 이제 이번 53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와 또 실전 문제는 또 다음 또 차시에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또 동영상을 업로드 또 해놓을 테니까 시간이 나시면 풀어보시고 또 문제를 풀다가 어려운 점이나 힘든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와 같이 한번 제가 읽으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주시의 자전거 이용자 변화를 살펴보면 바로 제가 추가한 것이 나왔습니다. 자전거 이용자 수는 2007년 4만 명에서 2012년에는 9만 명, 2017년에는 21만 명으로 지난 10년간 약 5배 증가하였다. 특히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전거 이용자 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자전거 이용자 수가 증가한 이유는 자전거 도로가 개발되고 자전거 빌리는 곳이 확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이용 목적을 보면 10년간 운동 및 산책은 4배, 출퇴근은 14배, 기타는 3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퇴근 시 이용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299자입니다. 이건 6급에 해당하는 아주 고급 난이도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쓰시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와 같이 모범 답안을 어떻게 내가 조금 더 응용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3번 문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키워드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